시청자 여러분,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오늘 요리 대상은 좀 끔찍한 고려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요양병원에 확진자가 1451명이다. 그것보다 더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량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코호트 격리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라 그 병원을 통째로 못 나오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 의료진까지 다 못 나오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화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1963년에 김기영 감독의 고려장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1983년에는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일본의 명감독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야마 부시코가 뭐냐, 나라산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일본의 산골짜기 마을에는 노인이 69세가 되면 70세가 되기 전에 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기로, 즉 늙은 분을 갖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룬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반지 오래됐는데 한 두어 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김기영 감독이 만드는 고려장은 뭐 고려시대 때는 충성 효 이런 걸 강조해서 사실상 그런 게 없었대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에 설화로 내려오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서양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아마 일본 사람들의 풍습이나 중국의 풍습이나 또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 공통적으로 노인들을 산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당시 이 노동으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노동을 하지 못한 노인이 늙고 병들면 산에 이제 갖다가 버리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풍습이 이제 설화로 내려오기에 없어지게 된 원인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할아버지를 갖다 버리니까 아들이 할아버지를 갖다 싣고 간 지게를 아버지가 놓고 오려니까 아들이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손자가. 그래서 왜 그걸 들고 가려 하냐 하니까 나도 아버지 늙으면 여기에 싣고 와서 갖다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그 풍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엄마를 이렇게 이제 아들이 짊어지고 고려장을 하러 가는데 엄마가 이 나뭇가지를 꺾어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컴해져서 아들이 이제 내려갈 일이 걱정이 됐는데 엄마가 내가 올라오면서 가지를 다 꺾어 놨으니 그걸로 이제 가라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간 그런 그 과거에 어떻게 보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자고 식량이 항상 부족하던 시기에 노인들을 의료수단도 없을 때 갖다 버릴 수 있었던 풍습이 뭐 이해는 일부 갑니다만은 오늘날 21세기에 물질적 풍요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현대판 고려장이 부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요양병원에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것 자체가 사실상으로 고려장에 근접한 행위라고 봐왔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의 실태가 조선족 간병인 한 명이 6명을 돌보는데 그 1인 6실에 돈이 있는 사람은 물론 1인 1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요양병원에 한 달에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을 갖다 줘야 돼요. 자, 그런 돈을 지출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은 자신의 부모가 뇌경색이 오거나 중풍, 치매가 오게 되면 요양병원에 많이 갖다 놓죠. 그러면 요양병원은 사실상으로 무슨 성심성의를 가지고 남의 부모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식도 좀 좋지 않은 부모들을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병실에 6명씩 넣어놓고 중국 조선족 간병사들 갖다 놓고 그야말로 이제 그냥 적당히 똥오줌이나 치우고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게 될 기회가 있어서 모습을 보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좋은 요양병원도 있지만 그건 돈 많은 노인들의 호사에 관한 부분이고, 대다수의 요양병원이 1인 6실에 열악하기 거지없고 정부의 요양급여 수급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판정을 받게 되면
요양병원에 두게 되면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몇십만 원씩 나가죠. 그 돈으로 이제 자녀들은 조금만 내고 이렇게 모시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병원들 중에 일부 악질 병원들은 돈벌이 상해서 노숙자들도 데려다 놓고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장성에서 요양병원에 불나고 했을 때, 요양병원에 불나면 항상 많은 사람이 죽지요. 근데 이제 일부 이 손, 발, 팔이 다 메어져 있었다, 침대에. 그럼 의식이 없고 치매가 있거나 이런 노인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난동을 부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불이 나니까 어쩌지 못하고 타서 숨지는 그런 슬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포 15조에 이 요양병원을 개선해서 요양사들을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을 매년 채용해서 투입해서 그래도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적어도 한 명의 간병사가 1인 1대1로 돌보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이거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일자리 해결 차원에서라도 조선족 중국인 요양사들 다 몰아내고 한국 요양보호사들 대거 투입하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권, 휴머니즘에 관한 문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이게 매우 위험하다고 제가 옛날부터 주장해왔고, 아마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요양병원 문제를 저만큼 많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코로나 돌고 난 이후에는 요양병원에 코로나가 왔을 때는 감당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진다. 올해 봄에 유럽이나 미국에 번질 때 거기에서 요양시설에 번지니까 전부 직원들이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살아난 사람도 거의 지옥 같은 현실이 연출되었다고 하고, 일부 요양병원들을 폐쇄함으로써 자식이 부모를 보러 가가지고 손 흔들면서 웃는 장면이 나오고, 며칠 뒤에 부모가 죽었다. 그래서 서구 문물이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은 저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고 규탄한 적도 있습니다. 제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외 요양시설보다 한국의 요양시설이 월등히 열악하죠. 이번에 어떤 요양병원은 건물의 8층을 사용합니다. 건물 중에 한 층만은 사용해요. 거기서 요양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모순이겠죠. 그런데 요양병원에 확진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몇십 명, 몇백 명씩 걸립니다. 한 서너 달 전입니까? 부산의 해뜨락 만덕 요양병원에 한 방에서 7명이 죽어나갔다. 그래서 그 중에 5명은 코로나인지 확진조차 받지 못하고 죽었다. 자, 만덕 근처 동네에서 이미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요양병원부터 철저하게 검사하고 바리케이트를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뚫렸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수많은 요양병원에서 1,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확진되었고, 그 중에 한 17개의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호트 격리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그냥 병원을 폐쇄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의료진과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기가 걸리지 않았더라도 나오지 못하면서 거기서 그냥 확진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의 환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세에 패스트가 돌면 패스트 돈집에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빵 몇 개 던져주고 못 넣도록 하고, 넣으면 죽이고 아니면 불을 태워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만적인 시대였다고 하는데, 마녀 사냥에. 지금 한번 보세요. 코호트 격리라는 게 이름만 코호트 격리지, 코호트 격리라고 부르지 말고 무정부 상태라고 불러야지요. 어려운 무정부 상태입니다. 의사협회도 그렇게 어제 표현을 했더만요, 요양병원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폐쇄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교대해야 될 보통 3교대지 않습니까? 인력들은 이제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병원을요. 내가 이렇게 위험한 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걸리면서 죽어가면서 저 사람들을 돌볼 이유가 뭐가 있냐. 정부는 지원하지 않는데 하고 다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수 나쁘게 코호트 격리될 때 있었던 사람만 차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까지 지금 걸려서 확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된 의사, 간호사, 환자들이 확진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확진자, 미확진자를 구별하지 않고 가다버리고, 그러면서 9일, 10일이 되어도 병원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중환자들이 죽어간다고 보건소에 연락하고 보건소에서 중앙대책본부에 연락을 해도요. 왜? 자기 몸도 근사하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확진자를 데리고 놓으면 거기에 중환자 병상이 마비돼 버린다는 거죠. 훨씬 많은 인력과 노동력이 소모되면서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상 죽으라고 정권이 포기하고
일부 정권에 가까운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려나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건데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냐. 그렇다면 뻔히 좀 있으면 다 걸려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병상을 있으면 밖으로 빼주지 않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병원에서 29일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죽었나요? 40명이 하루에 죽었는데 그 중에 28명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입니다. 한 병원에 지금 요양병원의 사망자가 38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결국 죽으라고 놔두는 거죠. 죽을 때까지요. 자, 그러면서 최소한의 치료할 수 있는 인력, 전문 인력, 요양병원의 원래 의사나 간호사들은 상태를 그냥 유지한 거를 배운 사람들이지 코로나를 치료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렴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잖아요. 감염병에. 그리고 요양병원에 약이 있지도 않잖아요. 코로나를 치료할 약도 없습니다. 그럼 약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너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의료 지원도 안 해주고 물품도 지원도 안 해주고 거기에 산소 호흡기도 없고 에코모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가슴 아파했던 게요. 애들이 뭐 부모한테 보낸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동영상 이런 걸 가지고 죽어가기 전에 애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전 국민이 뭐 동참을 해서 호들갑을 떨었지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요양병원의 사태는 그 요양병원에 부모를 맡긴 자식들이 없습니까? 자,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성해서요. 자신이 요양병원에서 확진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만약에 찍어서 밖으로 보낸다면 그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폐쇄당한 채 정부는 그들에게 중환자실로 옮길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죽으라고 방치하고 의사나 간호사들도 내버려 져가지고 그래서 막 온갖 그 요양병원에 똥오줌 기저귀까지 난무하고 그 폐기물 치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연출되어서 견디다 못한 요양병원의 간호원과 의사가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고 지금 그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청와대 청원을 했어요. 그러자 언론이 조금씩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핑 외에 관심 있는데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벌어지는 이런 지옥도는 이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닙니까? 거기에 부모를 맡겨놓은 자신요. 정권은요. 무정부 상태로 당신의 부모가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 자식이 계실 건데 자식들이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언론 인터뷰라도 하고 청와대 청원이라도 해서 이 비참한 진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양병원에 부모를 보내놓은 자식들은 그냥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겁니까? 한 명도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정권은 저는 포기한 정권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놈들이지요. 돈 주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지요. 자,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건 물건보다도 못하다는 놈들입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21세기에 있는데 21세기가 문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야만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현재 요양병원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옥도는 현대판 고려장이다.